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하 순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열의 뜻은 순열이라고 하듯이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가는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열하는 건 다 똑같지만 순서가 있냐 없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순열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순열에서는 NPR이라는 식을 씁니다. N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서로 다른 N개가 R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에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데 이때 여기 안에 곱해지는 이 숫자의 개수가 바로 R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로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 팩토리얼이라는 뜻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얘는 숫자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거꾸로 언제까지? 바로 1까지 곱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면 끝나는 형태. 그러면은 예시로 5 팩토리얼이다 얘기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5 팩토리얼.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이 분자고 n-r 팩토리얼이 분모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위에 요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 분자부터 써보면은 n-1 n-2 하고 점점점 그 다음에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 점점점 2 곱하기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분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분모를 쓰게 되면은 n-r 그 다음에 n-r 빼기 1 n-r 빼기 2 점점점에서 2 곱하기 1.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쭉 약분되고 얘랑 얘까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남는 건 요것뿐이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NPR은 N부터 거꾸로 R개만큼 곱하면 되는 거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되지만 이 식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5P3이다. 그럼 얘는 5부터 거꾸로 숫자를 몇 개? 3개를 곱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6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5P3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5명의 친구가 있는데 3명을 1열로 세운대요. 5명 중에 3명. 그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5명. 그럼 여기에 한 명이 섰으니까 여기는 4명, 여기는 3명. 그래서 이걸 곱하죠. 우린 요 순열 NPR을 몰랐어도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개념을 조금 확장시킨 겁니다. 이렇게 돼서 NPR은 이렇게 순서 있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NPN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 N개를 전체 다 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N 팩토리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명 중에 5명을 모두 일렬로 세우겠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겠고 여기 2명과 1명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NP0은
한 명도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가지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야. 야, 아무도 안 뽑아. 가.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숫자 1.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0팩토리알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0이 아니라 숫자 1이에요. 왜냐면 우리 곱하기를 하려면은 분명히 어떤 숫자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존재를 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0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숫자 1입니다. 즉 5팩토리알이라고 치면은 5팩토리알은 숫자 1에다가 5부터 거꾸로 숫자 5개를 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0팩토리알은 숫자 1에다가 아무것도 곱하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0팩토리알은 뭐다? 숫자 1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PR의 변형식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얘는 솔직히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존재를 하구나. 이거를 증명을 하고 싶으면 이 식 갖다 써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에 n-1 p r-1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 식을 쓰게 되면은 n-1 팩토리알 분의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r 팩토리알이 나와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하나 부족해요? n이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n 곱하기 얘를 하면 이 식이 주어진다 라는 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를 하나 칠까요? 이웃 할 때와 이웃 이제 여기 뒤가 빠지는 거예요. 이웃 하지 않을 때 여기 요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가 정상이죠. 그럼 이걸 지우고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5명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예시를 들게요. 근데 이 중에 철수와 영희는 꼭 붙어서 쓰고 싶대요. 커플이랍니다. 커플이래요. 그럼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철수하고 영희는 반드시 붙어서 서야 한대요. 그럼 얘를 한 명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철수와 영희 한 커플과 3명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커플과 3명인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4명처럼 처리를 하겠다 해서 4팩토리알로 계산을 합니다. 왜?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근데 철수하고 영희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죠. 철수 영희도 있고 영희 철수도 있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얘는 뭐예요? 철수와 영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요거를 얘기합니다. 철수 영희 자리 바꿈. 자, 그렇게 해서 이웃하는 경우엔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묶음으로 구한 순열의 개수란 건 요 4팩토리알 얘기하는 거고 한 묶음 자체의 순열의 수는 곱하기 2. 요거 서로 묶음 자체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자, 반대예요. 철수와 영희가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저 둘은 서로 붙어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다른 3명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3팩토리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철수하고 영희는 각각 이 친구들의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4개의 자리 중에 철수하고 영희가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철수가 쓰고 여기 영희가 쓰는 거와 여기 영희가 쓰고 여기 철수가 쓰는 게 다른 개념입니다. 맞죠? 순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순서가 있게 뽑으면 됩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뽑았다면 철수와 영희, 영희와 철수, 그것까지 계산이 이 안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4P2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는 각각 하나로 묶어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른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접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충학습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무시를 할게요.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 값을 구하세요. np2가 21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n 곱하기 n-1이 20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방정식 써서 풀어야 되지만 그냥 5 곱하기 4가 20이죠. 그러니까 n은 얼마? 5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6pr이 30인데 자, 6 곱하기 점점점이 있을 거야. 근데 30이 6 곱하기 5네요. 그럼 2개 곱한 거죠. 그러므로 r은 얼마? 숫자 6부터 2개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p3과 4 곱하기 np2가 같대요. 그럼 n-1, n-2 3개 곱한 거죠. 이거와 4 곱하기 n-1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n과 n-1이 약분되고요. 요게 4니까 결론적으로 n은 얼마? 6이구나. 그 다음에 np2 더하기 4, np1이 28. 이거는 방정식을 좀 풀어야겠네요. n 곱하기 n-1 더하기 4 곱하기 n이 28. n제곱 빼기 n 더하기 4n. 이거는 n제곱 더하기 3n이고 여기 28. 그럼 n제곱 더하기 3n 빼기 28은 이거 7하고 4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니까 n-4와 n 플러스 7 그렇다면 n은 4라고 주어지겠죠. 왜? n은 음수값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n은 양수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n 플러스 1부터 2개를 곱하겠다. 그럼 뭐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더하기 n n-1 이게 50이랍니다. 계산하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제곱 빼기 n 얘가 50. 얘랑 얘 약분 지워질 거고 2n제곱이 50인데 그렇다면 n제곱은 얼마? 25. 그럼 자연수니까 n은 얼마? 5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18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하시오. np3. 오호, 3차식이 될 겁니다. n, n-1, n-2 더하기 3 곱하기 n, n-1이 5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그럼 여기서 양변의 동일한 식을 약분할 수 있는데 요 n은 약분을 해버릴까요? 그리고 나서 전개하겠습니다. n제곱 빼기 3n 더하기 2 더하기 3n 빼기 3 은 5n 더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얘랑 얘는 또 지워지겠네요. n제곱 빼기 5n 빼기 6은 0 맞죠? 그러면은 n 빼기 6 n 더하기 1은 0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자연수에는 얼마?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간단한 연산 문제죠. 뒤에 꽤 문제가 많이 났긴 했는데 이거는 1시간 내에 쭉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19번. 자, 다음 만족하는 n의 값을 알파라고 할 때 로그 2 알파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로그 2라는 걸
배웠나 안 배웠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볼게요. 자, n 플러스 1 곱하기 n 더하기 n 1 n-2가 44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묶으면 n세제곱 더하기 4n제곱 더하기 3n 이게 44입니다. 자, 넘어올게요. n세제곱 더하기 4n제곱 더하기 3n 빼기 44는 0. 자, 조립제법을 써볼까요? 여기 n의 값은 반드시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음수 값을 넣지 않고 자연수 값을 넣어서 계산할 건데 2를 넣어서 해볼게요. 1, 2, 6, 12, 15, 30 안 되네요. 그러면은 얼마를 넣어서 해볼까요? (3을) 넣으면 너무 커지는데 2를 넣었을 때 안 된다고? 8, 16, 6 안 되네. 아, 식을 하나 잘못 썼죠. 이거 마이너스 3n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렇다면 3이나 4를 넣을 수 있겠네요. 4를 넣을까요? 1, 4, 2, 8, 11, 44는 0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n-4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1 이렇게 주어지는 건데 는 0. 그렇다면 알파 값은 4겠죠. 그냥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할게요. 요거 문제를 바꿔야겠네요. 알파. 자, 그 다음에 20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순서대로 선발하죠. 우리 학급 회의를 할 때 회장, 동아리 이런 거를 임원을 선출할 때 회장 먼저 뽑고 부회장, 총무수로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급 임원이라고 이거 글씨가 임원이 돼버렸어. 임원이라고 쓰는 건 얘는 순서가 없이 퉁쳐요. 나중에 배울 조합이란 거에서 배울 건데 이거는 순서가 없고 이 경우에는 순서가 있다. 그럼 12명 중에 몇 명을 선출하면 되는 겁니까? 12명 중에 3명만 선출하면 되는구나. 12, 11, 10 요게 132니까 1320까지. 어휴, 엄청나네요. 자, 그 다음에 400m 계주에 4명을 선수를 출전시키려고 한다. 출발 순서. 그럼 얘는 뭐예요? 4명은 출전이 돼 있는데 이거 순서를 정하는 거죠. 4P4. 그럼 4팩토리얼이고 4, 3, 2, 1 얼마? 24. 자, 4팩토리얼과 5팩토리얼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얼마? 120 외워두세요. 자주 쓰여요. 자, 그 다음에 22번 1, 2, 3, 4, 5의 5개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그럼 5개 중에 순서를 있게 숫자 4개를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죠. 그럼 얼마? 이거 곱하기 1만 하는 것 뿐이죠. 120. 5팩토리얼과 5P4는 사실상 계산값은 같습니다. 자, 23번 서로 다른 4숫자를 이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 짝수가 가능한 거. 끝에가 0이면 됩니다. 자, 1100,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인데 1의 자리가 0이나 2, 4, 6이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0인 경우 0 하나 있습니다.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숫자가 총 7개인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6개, 5개, 4개겠죠. 그럼 이때는 얼마? 요거 30, 120개. 자, 그 다음에 끝에 2가 오는데 여기 0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0을 제외한 5개. 다시 100의 자리는 0이 올 수 있죠. 5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럼 얘는 몇 개? 25 곱하기 4니까 100개.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얘도 100개, 얘도 100개가 나옵니다. 그럼 총 얼마? 42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학생을 먼저 세웁니다. 4 팩토리얼. 그리고 남학생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학생 3명을 세우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각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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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개? 5개 중에 3자리죠. 그러니까 얼마? 결론적으로 3팩토리얼 곱하기 5개 중에 순서 있게 3개를 뽑으면 됩니다. 왜? 여학생들이 순서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4팩토리얼 곱하기 5p 3번. 자, 계속해서 25번. 남자 3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2명이 양끝에 쓴대요. 이 경우는 여자 2명을 양끝에 세웁니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 둘, 셋, 넷, 5명이 들어오면 되는데 여자 2명을 먼저 세우는데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세웁니다. 왜?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그리고 남은 나머지 5명을 5팩토리얼로 돌리면 되겠죠. 그럼 4p2는 4, 3, 12고 요거 120이니까 얼마? 12 곱하기 12는 144, 1440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 26번. 한 줄로 놓여있는 9개의 의자에 6명의 학생과 3명의 선생님이래요. 먼저 선생님이 앉고 나중에 학생들이 앉는데 세 선생님 모두 2학생 사이에 앉게 되도록. A, B, C 세 선생님이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학생 사이에 앉는다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한 칸씩 띄고 앉아야 된다는 얘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20 몇 번이죠? 26번. 학생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학생들의 순서는 세지 않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나봐요. 그러면은 학생 6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선생님이 먼저 앉고 학생이 나중에 앉는다. 이거는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한 페이크. 그럼 학생 6명이 있고 선생님들은 요 사이 자리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두 2학생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내 옆에 한 자리에만 학생이 있어요. 즉 이 2개의 자리는 앉을 수 없다는 소리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사이사이에만 앉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3자리를 선택할게요. 5, 4, 3. 얼마? 60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27번. 남자 5명, 여자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 있어.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자 또는 여자를 둘 중에 한 팀을 먼저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이 5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그러면은 자, 다른 성별이 이렇게 5자리가 쓰거나, 왜냐면 교대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5자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5팩토리얼을 곱하는데 뭐야?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왜? 빨간색, 그러니까 요 체크 표시가 빨간색처럼 앞에 있듯이 체크 동그라미 이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체크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굳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요. 120 곱하기 120 곱하기 2니까 28,800 정도 되겠네요.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8번. 서로 다른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는 총 120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100번째 순열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수형도라는 거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수형도. 수형도는 뭐냐면 손 숫자예요. 이거 손으로 직접 형태를 그려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뭐냐면 제일 이게 사전적으로 배열을 하다 보면은 먼저 A가 제일 먼저 앞에 오겠죠. 사전적으로 배열한다는 건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 사전을 보면 여러분들 전자사전 쓰지만 종이책으로 된 거는 A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로 시작되는 단어가 모두 끝나면은 B로 시작되는 단어.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A로 시작한 단어 안에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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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A, D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알파벳 순서가 다시 A, B, C, D, E 이런 순서대로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A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 총 5개인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이 몇 개? 4개. 세 번째 3개, 2개, 1개. 총 A로 시작하는 건 24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가지가 있을 거고 C도 24개, D도 24개예요. 그럼 E도 24개인데 여기까지 더해보니까 총 98개네요. 96개인가? 96개. 96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4번째가 바로 총 100번째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당연히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이 A로 시작하는 게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이 3개, 2개, 1개니까 이것만으로 6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우린 4번째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번째는 두 번째 알파벳이 A라는 소리죠. 자, 그럼 여기다 밑에다 나열해 볼게요. 자, E, A, B, C, D, E 이게 97번째겠죠. 그 다음에 E에 A, B, C, E, D 이 D에 2개만 바뀐 게 그러니까 C 세 번째까지 C 요거 2를 내가 또 썼구나. 자, 요게 97번째고 그 다음에 EAB DC 요 제일 D에 2개를 바꾼 게 98번째입니다. 왜? 세 번째가 B로 유지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9번째는 EA. 자, B로 하는 건 전부 다 썼어요. 그러니까 C, 그 다음에 B하고 D 순서입니다. 이게 99번째겠죠. 그 다음에 EAC, D, B.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던 100번째 순열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을 봅시다.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에 3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수는 몇 개인가?
어, 3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일일이 세도 되고요. 일일이 세도 되고, 자릿수를 생각해 봅시다. 숫자 1은 이거 0, 0, 1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1부터 999는 모두 세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우리는 적어도 하나라고 하면은 전체인 999에서 하나도 안 포함되어져 있는 거를 뺍니다. 그러면은 1부터 9니까 숫자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0부터 9 10개인데 3을 빼서 9 곱하기 9 곱하기 9 9 81 9 729 이걸 빼면은 아마 271? 인데 000을 빼야 되니까 이게 000을 안 뺀 걸 거예요. 그래서 271. 이게 728을 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따지는 게 000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1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하나면은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내는 이런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적어도 하나면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경우 다 빼버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숫자 3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100의 자리 또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각각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죠? 3 빼고니까 9 곱하기 9 81이네요. 얘도 똑같이 81개, 얘도 똑같이 81개. 왜냐면 3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이 한 개인 경우는 81 더하기 3이니까 243. 일단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이 두 개인 경우 33, 33, 그 다음에 33. 그럼 이거 9개, 얘도 9개, 얘도 9개. 그럼 얘는 몇 개? 총 27개. 그 다음에 333으로 된 거 한 개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개.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거죠. 얘는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그럼 243에 27 더하면 270. 여기다 한 개 더하면 271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풀이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하나라면 반드시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은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원순열은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로 여기선 나오잖아요. 경우의 수에서는 원순열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여기 중복순열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들으셔도 되고요. 중복순열은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이거 중복순열보다는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여기에 들어있나? 잠깐만. 이게 교육과정이 네,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뭐 듣도록 하세요. 듣고 나중에 이제 확률에서 다시 봐도 되니까 일단은 이 두 개는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다.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고 바로 조합으로 넘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기 뒤에 보면 조합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순열 파트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